국방과학연구소는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그동안 극비리로 개발 중인 초소형 SAR 위성을 공개하였으며 한반도의 강력한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발표했다. 고체 로켓에 대한 족쇄가 풀린 한국은 초소형 SAR 정찰 위성을 개발하여 고체 로켓으로 대량으로 쏘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SAR 위성은 그동안 대형 위성으로 주로 제작되었는데 그 이유는 SAR 위성의 안테나 크기가 위성의 고해상도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감시 정찰의 핵심인 SAR 위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군사강국인 이스라엘에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SAR 위성의 새로운 강국이다. 한국은 SAR 위성을 이용하여 정밀한 지상 매핑뿐만 아니라 군사 선진국이 보유한 목표물에 대한 이동까지도 모두 파악이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그 기술 능력은 세계 최고 반열에 들었다고 볼 수 있겠다. SAR 위성은 군사 첩보 위성의 핵심이라 볼 수 있으며 그동안 대형 위성에만 장착되던 SAR 장비를 초소형 위성에도 장착하는 것은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최고의 기술일 것이다. 한국은 425 사업과 함께 초소형 SAR 위성까지 개발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하늘까지 30분마다 초정밀로 감시할 감시자산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북한이 운영하는 탄도미사일 이동발사대, 장사정포 등의 다양한 목표에 대한 빈틈이 없는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정보자산은 미국에 의지해왔는데 앞으로는 미군에 의지해왔던 첩보작전을 독립하려는 계획 또한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제대로 된 위성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했지만 최근 아나시스의 군사 전용 위성을 확보하면서 차근차근 군사 위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대형 감시정찰 위성인 425 사업을 통해 SAR 위성 4대와 EOIR 위성 1대를 확보하여 미군으로부터 감시정찰 독립을 이루려는 계획이다. 425 사업은 총 1조 2천억 원 예상 소요되며 5기의 북한 감시 위성을 확보하여 한반도를 2시간 주기로 감시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국과연이 이번에 공개한 초소형 SAR 위성은 425 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위성의 빈틈을 채우고자 한반도 상공을 30분마다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1990년대 초부터 위성을 제작을 시작했으며 위성 제작 기술은 군사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을 정도로 수준이 높은 편이다. 더군다나 군용위성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더욱더 기술력이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다양한 레이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출고된 AESA 레이더의 기술을 이용하여 초소형 SAR 위성에 들어가는 AESA SAR 위성을 제작했다. 고성능 SAR 위성을 만들려면 대형의 SAR 안테나가 필수인데 초소형 SAR 위성의 고성능을 구현하는 것은 극비기술로서 한국이 이것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국과연은 초소형 SAR 위성을 60kg대로 개발하여 세계 최고 경량화를 이루려 도전 중에 있으며 가격도 수억 원으로 낮춰 대량으로 한반도 상공에 위성을 띄울 계획이다. 더구나 개발 중인 SAR 안테나는 KFX를 개발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 최초로 AESA 안테나로 구현하여 더욱 고성능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적용한 KFX AESA 레이더에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소자를 적용하였으며 미국을 뛰어넘는 반도체 기술로 고성능 레이더 개발할 것이다. 초소형 SAR 위성은 앞면은 SAR 레이더를 구성, 뒷면은 태양 전지판으로 하여 위성에 무게를 60kg대로 줄일 것이며 기존 초소형은 위성은 핀란드의 85kg 위성인데 한국의 SAR 위성이 이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SAR 기술은 군사용으로 핵심적인 기술로서 전투기의 정밀 폭격에 사용이 되고 있으며 소수의 군사 선진국들만 보유하고 있다. SAR 위성은 무엇에도 방해 없이 전천후 감시뿐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서도 감시가 가능하다. 소형 SAR 위성이 빈틈없이 감시하고 이상한 목표에 대해선 대형 SAR 위성으로 정밀하게 감시하여 서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SAR 위성은 주
야간은 물론 악천후 등 지구 기후에 전혀 영향이 없이 지상을 감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기술은 이스라엘, 미국, 유럽, 일본 등 몇 나라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다. 미국은 극비 첩보위성의 끝판왕인 SAR 위성 키호를 운용 중으로 해상도가 무려 cm급이다. 최신 KH-14는 1.5cm급으로 넘사벽의 군사위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군에서 초소형 SAR 위성을 개발하는 이유는 고체 로켓으로 언제라도 불시에 감시 위성을 쏘아 올려 북한 등 주변국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제 한국도 고체 로켓에 대한 족쇄가 풀려 선진국들이 개발하는 고체 로켓의 추력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군사위성을 극비에 쏠 수 있게 되었다. 민감한 국사 첩보위성을 올릴 때 타국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올리는 경우는 없다. 한국도 이제 고체 로켓을 개발해 마음껏 군사위성을 올릴 수 있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SAR 기술은 군사강국 이스라엘의 SAR 위성의 핵심 부품까지 수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 보유 중이다. 앞으로 한반도 동북아의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주요 시설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일반 AESA 레이더의 장단점. 장점 첫째, 빠른 빔 편향 속도. 기계식 레이더의 경우 빔의 방향을 바꿀 때 유압 모터를 사용하여 안테나를 회전시킨다. 안테나를 정밀 모터를 사용하여 구동시키기 때문에 방위각 전체를 스캔하는 데에 약 1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AESA는 빔을 편향시키기 위한 컴퓨터의 연산 후 순간적으로 빔을 편향시키기 때문에 기계식 레이더와 비교할 수 없는 빠른 빔 편향 속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빠른 빔 편향 속도는 결과적으로 전투기의 상황 인식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둘째, 복수 빔 제어를 통한 다모드 동시 운영. AESA는 각각의 송수신 소자를 제어하여 복수의 빔을 동시에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복수의 빔에 대하여 상이한 모드 운용이 가능하다. 복수 빔 제어는 지상과 공중의 다양한 표적들에 대한 탐색과 추적을 병행할 때 특히 효과적이다. 가령 AESA를 탑재한 전투기는 지형 매핑과 추적을 통해 적어도 침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일부 빔을 공대공 모드에 할당해 적기에 대한 탐색과 추적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은 종래의 기계식 레이더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AESA를 통해 전투기는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셋째, 신뢰도 향상. AESA는 기계식 레이더나 수동 이상 배열 레이더의 주요 부품인 유압 모터, 대형 파워 서플라이, 진행 파관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그리고 일부 송수신 소자의 고장이 레이더 전체적인 성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송수신 소자의 고장 수만큼 레이더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레이더가 정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곧 레이더의 평균 고장 간격 시간 증대로 이어져 AESA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포착하기 어려운 목표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추적. AESA는 클러터나 제밍 때문에 포착이 어려운 표적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빔을 조사하여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이는 빠른 빔 편향 능력을 활용하여 다수 목표에 대한 동시 탐색과 추적을 병행이 가능하고, 개별 송수신 소자를 제어하여 목표에 따라 특성이 다른 빔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AESA는 복수 목표 동시 추적에서 기계식 레이더의 단일 목표 추적 모드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중량 감소. 기계식 레이더는 복잡한 기계적 구동 장치를 필요로 하지만 AESA는 이러한 구동 장치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그만큼 시스템의 경량화가 가능하게 되고, AESA 자체의 구조적 단순함으로 인하여 기계식 레이더에 비하여 전반적인 경량화가 가능하다. 여섯째, 스텔스성 향상. 기계식 레이더의 안테나는 안테나가 회전하면서 각도에 따라 높은 전파 반사체 역할을 하게 되므로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AESA는 기수 정면에서 약간 경사지게 고정되어 탑재되므로 전투기의 전면 레이더 단면적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일곱째, 탐지거리와 탐지범위 확대. AESA는 개별 송수신 소자의 출력이 높지 않더라도 레이더 전체적으로는 높은 평균 출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안테나를 회전시키기 위한 구동 공간이 불필요하므로 동일한 크기의 레이돔에 더 넓은 면적의 안테나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레이더 안테나 크기는 레이더 탐지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ESA는 동일한 면적의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증가된 탐지거리를 갖게 된다. 기계식 레이더와 비교하여 사이드 로브가 덜 발생하여 탐지 효율이 높은 점도 AESA의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AESA는 송수신 소자의 일부를 할당하여 방위각을 벗어난 범위의 근거리 목표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추적과 탐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단점 첫째, 복잡한 냉각장치. 전투기에 탑재되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는 공냉식 냉각장치로도 충분했지만 AESA의 송수신 소자는 발열량이 큰 반면 열에 취약하여 공냉식으로는 성능 유지가 곤란하다. 따라서 AESA는 고효율의 순행식 냉각장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높은 비용. AESA는 대량의 송수신 소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송수신 소자의 가격이 전체 시스템의 가격으로 직결된다. 송수신 소자의 가격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AESA 전체 시스템의 높은 획득비는 단점이 되고 있다. 셋째, 측면 탐지거리 및 정확도 감소. AESA는 안테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측면 방향으로 갈수록 빈폭이 커지고 이득이 줄어든다. 따라서 방위각 한 개에 위치한 목표를 탐지할 경우에는 오히려 같은 안테나 면적의 기계식 레이더보다 탐지거리가 줄어들고 정확도도 떨어지게 된다는 단점이 발생한다.